awesome 도시. 시대의 유노머를 이끌어온 도심부 상권, 명동 이야기.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이자 글로벌 한류 1번지 서울 명동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명동은 서쪽으로 을지로 입구와 소곡로, 북쪽으로 을지로, 동남쪽으로 수표로 및 퇴계로로 에워싸인 지역입니다. 크게 보면 청계천과 남산 사이에 위치하죠. 바로 옆에 회현동과 함께 명동은 과거 조선시대의 남촌에 해당합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은 청계천을 경계로 북촌과 남촌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궁궐을 끼고 북악산 아래 자리 잡은 북촌이 당대 최고의 명당 주거지였다면 청계천 아래의 남촌은 남산 북사면에 있었고 주요 행정기능과 떨어져 있어 권력에서 소외된 양반이다. 가난한 선비들이 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명동이 시대 변화의 한가운데 서게 된 것은 서구 열강과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19세기 말부터입니다. 일본 상인은 충무로와 남대문로로 진출했고 이후 회현동, 남산동 일대로 체류지를 넓혔습니다. 명동 한복판에는 프랑스 천주교의 지원으로 명동 성당이 1898년 지어졌죠. 20세기 초 명동은 경성의 소비 문화를 선도합니다. 그 한 축에는 대형 백화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잡화점은 있었지만 품목과 서비스가 제한적이었죠.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이라 부를 수 있는 건 지금의 신세계 본점 자리에 1930년 개점한 미스코시 백화점입니다. 건물 바닥 면적은 2300평, 종업원은 360명에 이르는 큰 규모로 일본 본점에서 직영했고 식품류 등은 임대 매장이었습니다. 미쓰후시와 더불어 미나카이, 조지아, 히라다, 백화점 등 당시 경성의 5대 백화점 중 4개가 회현동과 명동의 사이, 즉 충무로 일가 주변에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명동 밀리올의 롯데 영플라자, 대형각타워 부지이죠. 백화점의 밀집은 주변 점포에도 영향을 줍니다. 명동 거리의 산재에 있던 소규모 잡화점들은 고층 건물에 입주하여 백화점과 유사한 형식을 띠었습니다. 오늘날 흔히 보이는 수직형 쇼핑몰 클러스터가 당시 명동에서 발한 것이죠. 근대 소비 문화를 보여준 다른 한 축은 다방과 극장입니다. 1920년대 명동에는 성림, 다리아, 후타미, 에리자, 프린스 등 다방이 쏙쏙 들어서게 됩니다. 이곳은 새로운 기술과 양품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곳이자 사교와 문화교류의 공간이었죠. 1930년대에는 직원이 50여 명이나 되는 대규모 재즈 다방 마루비루도 생기며 경성 최고의 핫플로 자리 잡습니다. 이와 함께 1936년 명동길에는 1178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메이지자 영화관이 들어섭니다. 이 건물은 현재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으로 이용되고 있죠. 미군 공습으로 폐허가 된 명동은 해방 후 빠르게 재건됩니다. 여기서 명동은 서울 최고의 소비, 유흥, 문화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습니다. 1950년대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시행되면서 남대문로와 명동성당 사이 명동이가 지역이 반듯한 격자형 조직으로 바뀌었고 명동길은 15m로 확폭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큰 필지가 확보되어 이후 사보이 호텔, 성모병원, 중국대사관, 세종호텔, 유네스코 회관, YWCA 회관 등 대형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1970년대 명동은 음악, 공연, 패션, 문화 측면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지역이었습니다. 명동에는 그룹 사운드와 공연이 펼쳐지는 비어홀과 디스크 자키가 상주하며 최신 음향기기로 해외 직수입 LP판을 틀어주는 음악다방이 성행했죠. 실험적이며 때론 난해한 작품이 올라온 3일로 창고극장도 1975년 개관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서 90년대 초 국내 최고 번화가라는 명성은 새로 개발된 강남과 압구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명동의 대기업 본사와 금융기관은 여의도로 이전했고 교육 및 문화시설은 강남 등으로 갔습니다. 소규모 술집, 다방, 서점, 미장원은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해 문을 닫거나 일부 중저가 제품을 파는 멀티숍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명동 상권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 최고의 상권 자리를 압구정 청담 상권에 내주었지만 다시 2000년대 대한민국 최고 상권의 타이틀은 강남에서 강북으로 넘어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명동이었죠.
2000년대 명동 상권의 기환을 가져온 힘은 해외 관광객의 폭발적 유입입니다. 지난 20년간 명동은 중국, 일본, 동남아 관광객에게 특화된 상권으로 진화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 관광객은 2005년 약 600만 명 수준에서 2019년 역대 최대인 1750만 명으로 3배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은 71만 명에서 602만 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고, 일본인도 2019년 기준 327만 명을 기록했죠. 이들 관광객의 주요 쇼핑 장소 1순위는 단연 명동이었죠. 명동의 뷰티, 식도락, 의류와 액세서리, 중저가 숙박 등은 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한때 명동의 방문객을 국적별로 조사한 결과 외국인은 전체의 4분의 1 미만을 차지할 정도로 외국의 관광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명동은 백화점, 명품샵, 면세점, 신규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 중저가 화장품, 로드샵, 먹거리 시장으로 업력을 확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오프라인 소비 판매업의 끝판왕이자 종합 선물 세트로 거듭났죠. 더불어 명동의 상가 임대료도 폭등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명동의 대로변 상가의 월 임대료는 평당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20평이면 월 2천만 원이죠. 이면도로도 평당 임대료가 50만 원이 넘었어요. 서울 강남의 신축 오피스 평당 임대료가 월 10일에서 12만 원 수준임을 생각하면 명동의 임대료는 정말 높았습니다. 이런 임대료를 뒷받침한 것은 각 매장이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창출한 엄청난 매출입니다. 월 매출 1억 원을 넘기는 점포가 즐비했으니까요.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국경 봉쇄로 명동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명동의 상가 공실률은 50%가 넘었습니다. 70에서 80% 상가가 비어있는 이면가로도 있었죠. 이후 확진세가 둔화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일어나던 시기 홍대 입구, 강남, 이태원 상권의 회복세는 뚜렷했지만 명동을 찾는 발길은 여전히 끊겼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과거의 명성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명동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명동 상권의 불황이 상대적으로 길었던 이유는 2000년대 이후 한류 1번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해외 관광객 중심으로 상권이 특화되다 보니 하늘길이 막히면서 소비는 뚝 끊겼고 매출은 박살나게 되었죠. 과도하게 특화된 상권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더불어 코로나 기간 시중에 돈이 풀리고 금리가 폭등하면서 건물주, 특히 생계형 임대인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아무리 명동 상가의 소유주라 해도 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리 폭등은 이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했죠. 나아가 보증금 9억 원 이하 소형 매장의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시행으로 임대료 인상 상한율이 5%로 제한되었습니다. 건물주로서는 공실이 생겨도 임대료를 크게 낮추기 어려웠죠. 한번 임대료를 낮추면 이후 상권 회복기에 과거 수준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없게 되니까요. 명동의 공실 상가가 오래 방치된 이유입니다. 최근 명동은 기나긴 터널을 지나며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찍었던 2022년 3월 명동의 일평균 유동인구는 7만 8천 명에 불과했지만 같은 해 11월 기준 14만 명으로 2배나 증가했습니다. 오늘날 명동의 밤거리는 회오리 감자튀김과 딸기 모찌를 든 외국인과 내국인인 반반 정도의 느낌으로 섞여 있습니다. 상권 매출과 점포수 등 모든 면에서 회복의 조짐이 뚜렷합니다. 23년 1월 국내 최대 규모의 아디다스 플래그십 스토어가 명동 엠플라자에 오픈했고, 눈스퀘어 1에서 4층 H&M이 떠난 자리에는 나이키 서울이 새로운 매장을 열었습니다. 1966년 준공된 YWCA 건물은 리모델링을 통해 커뮤니티 지원 기능이 크게 강화된 페이지 명동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명동은 한류 쇼핑, 1번 진화 화장품, 로드샵 거리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다운 경험을 조각내 그 일부를 외국인에게 팔거나 무언가를 사기 위해 지갑을 열지 않으면 할 게 없는 상권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이 더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고 대체 불가능한 시그니처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변화가 필요합니다. 명동 거리에는 가벼운 벤치를 많이 놓고 가게 앞 단차에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물 옥상은 모두 개방해 공공정원이나 루프탑 카페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이 계속 이동하지 않아도 괜찮은 느린 장소와 촉촉한 공간으로 명동을 바꾸어야 합니다.